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와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오늘은 살롱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화사적인 의미와 그것이 근대 미술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롱이라는 단어, 이 뜻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살롱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향락적인 퇴폐적인 룸사롱이 많이 생각이 나겠지요. 자, 이 말은 원래 그렇게 퇴폐적인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정말 유럽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단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살롱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요? 살로네라고 하는 이탈리아에서 온 단어인데요. 살로네는 큰 홀, 응접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왕가나 귀족의 큰 성에 있는 큰 응접실 홀을 말하는데요. 이 공간이 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또는 사람들 사이의 사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이 살롱이라는 단어는 큰 홀이라는 의미에서 2차적인 파생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살롱하게 되면요. 주로 소문자로요. 17세기, 18세기에 프랑스에서 크게 유행했었는데요. 부르주아나 귀족들이 자신의 성에서 교양 있는 부인 즉 마담들이 주최하는 문화 사교 모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후에 전 유럽에 확산되어서 유럽 문화예술 발달에 큰 역할을 했던 문화 모임, 사교 모임 자체를 살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17세기 마담 조프랭이 자신의 집에서 살롱, 즉 지성인들의 사교 모임이 열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요. 그래서 살롱이라는 단어에 s를 붙이게 되면, 즉 복수형으로 사용되게 되면 사교계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교계라는 것을 오늘날로 따지자고 한다면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들의 일종의 소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교 모임으로서의 살롱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귀족이나 부르주아 마담들이 주최하는 문화 사교 모임으로서의 살롱은 이 이후에 별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살롱은 문화 사교 모임으로서 살롱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서의 살롱을 살펴볼 것인데요. 자, 이 살롱 앞에 대문자를 붙이게 되면 대부분 전시회나 전람회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미술 전람회 또는 가구 전시회 같은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파리 살롱전입니다. 파리 미술 전람회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겠는데요. 파리 살롱전은 주로 프랑스에서 관주도로 열렸던 권위 있는 미술 전람회를 일컫는데요. 17세기부터 19세기 인상주의가 등장하기 전까지 프랑스 미술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미술 전람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제가 관주도라고 말하는 것은 왕립 아카데미 또는 예술가협회 등 주최하는 단체들이 역사적으로 달라졌습니다만은 그 기본적인 성격은 프랑스의 권위 있는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이 전람회를 주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8세기, 19세기 미술사를 말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파리 살롱전인데요. 이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전개되는 미술사 이야기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파리 살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리 살롱전의 유래는요. 그 유명한 태양왕 루이 14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루이 14세 때 1648년 왕립 미술 아카데미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왕립 조각 회화 아카데미입니다. 그리고요, 이 왕립 미술 아카데미가 성립된 이후에 1667년부터 당시 재상이었던 콜베르의 지휘 아래 콩쿠르에서 뽑힌 아카데미 회원들의 작품을 대중에게 공개로 전시하게 되는 그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파리 살롱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대중들에게 작품이 공개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러하죠. 그 이후에 1725년부터 파리의 루브르 궁의 살롱 카레라고 하는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파리 살롱전이 열림으로써 파리 살롱전이라는 것이 공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1등을 해서 로마상을 수상한 화가에게는 로마 유학과 함께 화가로서 탄탄한 미래가 보장되는 셈인데요. 화가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제도권 미술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최고의 관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살롱전은 곧 국제적인 명성까지 얻게 되어서요. 자, 이 살롱전이 열릴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당시 살롱 전시회 장면들을 그린 그림들인데요. 지금의 잘 정돈되고 기획된 그런 전시회와는 약간 다르게 지금 보듯이 전시회장의 모든 공간이 그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눈높이에 전시되는 것이 가장 좋은 위치가 되겠고요. 따라서 이 자리는 아카데미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경우 1등급으로 분류된 화가들의 작품이 걸려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파리 살롱전은 그 기원을 따지면 17세기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했던 태양왕 루이 14세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 루이 14세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왕립 아카데미를 세웠을까요? 사실 이 루이 14세에 하게 되면 5살 때 왕이 되었는데요. 그가 등극할 때에는 매우 취약한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매우 극심한 반란에 시달려서 그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파리 루브르 궁을 떠나서 별장들을 전전해야 했었는데요. 그런 그의 모든 취약한 권력 기반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프로젝트를 이 루이 14세는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혁신적으로 당시의 세제를 개혁해서 세수를 마련한 후에 대대적으로 베르사유 궁전을 짓게 됩니다. 단순히 왕권의 위험을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궁전을 통해서 루이 14세는 국가의 모든 영역을 왕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실행하게 됩니다. 정치나 경제뿐만 아니라 학문과 문화, 예술 등 모든 문화 영역까지 통제를 해서 왕 아래 두고 왕을 위해서 작동하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핵심적인 기능이 이 공간 안에 다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절대 왕정 중심 체제를 확고하게 마련하고 귀족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루이 14세가 아카데미를 세웠으니까 그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왕에게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을 웅장하고 명료하게 그리는 것이 이 당시의 미술가들의 최고의 덕목이 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미술의 목적은 베르사유 궁전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리고 태양왕 루이 14세를 신격화하기 위한 각종 그림을 그리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이 그림은요,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의 수업 장면입니다. 프랑스 왕립 미술 아카데미는 1차적으로 화가와 조각가를 길러내는 교육적인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몇몇 거장들의 화풍을 모델로 정해두고 기계적인 반복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주안점을 두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탈리아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져 있었던 당시 프랑스 미술을 크게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프랑스 왕립 미술 아카데미를 통해서 실제로 부시에나 다비드, 앵그르, 카바넬, 들라크루아 등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명한 미술가들이 모두 아카데미 출신의 화가들입니다. 위에서 아카데미의 수업 방식이 거장들의 그림을 기계적으로 따라하게 했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두 사람, 니콜라 푸생과 루벤스가 그 모델이 되는 화가들이었습니다. 루벤스 하면 지금의 벨기에 바로크 미술의 대가였죠. 니콜라 푸생은 프랑스 사람으로서 최초로 당시 로마에 유학을 가서 로마에서 실력을 받고 글로벌한 명성을 얻은 최초의 프랑스 화가였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 당대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고전주의적 화풍의 대가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벤스와 니콜라 푸생의 공통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탈리아 고전주의적 화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푸생은 선이나 구도를 중요시한 반면 루벤스는 색을 더 중요시했죠. 이 이후에 프랑스 미술 발전의 두 축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들 니콜라 푸생과 루벤스를 모범으로 하는 미술에 대한 평가 기준 또는 살롱전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일컬어서 아카데미즘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아카데미즘에서는요, 역사화와 인물화가 풍경화와 장르화 또는 정물화보다 훨씬 더 그 가치와 중요성을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로 역사화의 주제인 신화와 종교를 장중하고 이상적으로 묘사해야 하고요. 충실한 대생과 정확한 인체 비율, 원근법, 세심한 마무리 등이 미술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카데미즘은요, 17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즉 마네를 필두로 하는 인상주의가 등장하기까지 살롱전을 지배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아카데미즘은 말씀드린 대로
19세기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인상파 화가들의 혁신에 의해서 극복이 되게 되죠. 미술사는 혁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때 인상주의 화가들에 의해서 미술사에 있어서 가장 큰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인상파를 설명드릴 때 또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살롱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의미와 살롱전과 살롱전의 핵심적인 평가 기준인 아카데미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